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자영업자들이 힘든 지금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은 상가나 이런 쪽에 공실이 많았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었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장사하다가 한 3개월, 뭐 빠르면 3개월, 어떤 곳은 6개월, 아주 뭐 길어봐야 1년이면은 자꾸 인테리어 공사만 합니다.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주변에서 보면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 금방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없어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뭐 강남이라고 해도 사실 주 5일 상권도 많거든요. 주말 되면 아예 한적하고, 그래서 아예 주말에 문 닫는 이런 상가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인력 쓰는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나와서 운영하는 것도 많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더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자영업자들 위해서 바로 임대료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효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보고 또 법안 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이번에는 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이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한 목소리, 이달 처리 전망. 자, 여야가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건물의 임대료부터 절반으로 줄여주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 추석 명절 앞두고 자영업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모처럼 정책 협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뭐 최근에도 뭐 이제 4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임대차 보호법을 떠나서요,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도 큰 기업들을 먼저 가고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이밍을 두고서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서울만 봐도 커피숍이나 이 편의점이 많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버는 이 커피숍도 많아요. 이 분식점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 인건비까지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툭하면 가게를 닫게 돼 있으니 당연히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우월한 임대인도 있겠지만 건물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우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까보면 뭐 융자가 70% 이상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또 공실이 일부 발생하면 또 남는 게 없고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일부는 한쪽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간물주, 건물 가지고 있다? 무조건 가진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뭐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건물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고 혼자만 배채우겠다,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은 아닌 거죠. 최근에 연예인 건물주도 가수 비라든지 연예인들 많이 나왔죠. 자기도 동참해서 깎아주겠다, 임대료 절반만 받겠다, 뭐 한시적으로. 또 임차인도 또 너무 해도 안 돼요. 당신은 연예인이니까 평생 나한테 이렇게 해줘,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서 소송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은 연예인이고 당신은 가진 사람이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꾸 그런 문제들이에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식적인 선에서 본인들이 움직이고 서로 도와가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서 거의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건 뭐 시간 문제죠.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현재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이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 할 거 없이 같이 올라와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여야 할 거 없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넘어지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영업자라는 게 뭡니까? 뭐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40대 회사에 나와가지고 50대 뭐 퇴직해가지고,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 자영업 해야죠.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야가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이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급 감염병 사태가 나왔을 때 차임 증감 청구권, 우리가 이 차임 증감 청구권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임대인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등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는 평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야당 역시 이 같은 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가 임차인 내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해 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현재 상가 임차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며 장사가 어렵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 부분조차 임대료를 이전과 같이 따박따박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반문했다. 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 본인들부터가 해야지. 그리고 본인들 겁니까? 이 공공기관 소유 건물이? 나라 거지.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라 건데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진작에 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예인들이 그 반값 임대료를 받고 할 때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해서 공공기관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거는 먼저 했었어야죠. 아울러 안 대표는 민간 임대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도 해야 한다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기 운동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나서 상가 등의 임대료를 먼저 깎아준 뒤 민간의 자발적인 당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 뭐 금모으기. 금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치솟았습니다. 1g에 지금 7만 3천 원, 4천 원인가요? 많이 올라갔죠. 불과 1월달까지 해도 5만 원대였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금투자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금이나 달러 투자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아마 하셨던 분은 거의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40% 오른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00만 원 버는 거였죠. 법안 발의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민영배 의원 대표 발의에서 1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권한은 있지만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으로 어떻게 안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금을 매긴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에 증감 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또한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회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된 임대료를 5% 이상 감액하기를 꺼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깎아주면 나중에 깎아준 거에서 못 올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5% 이상 못 올리는 것도 착한 임대인 깎아줬는데 아주 심하게 깎아줬는데 못 올리게 하니까 이 착한 임대인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보완하는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은 안 좋아요. 한쪽만을 위한 법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양쪽을 위한 법안이 탄력적인 법안이 나와줘야 우리가 국민들이 서로 화합을 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자꾸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쪽을 위한 법안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자,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1급 감염병이 나왔다고
발표를 하면 그때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좀 깎아주십시오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11조 3항에 따라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좋은 제도예요.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인하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억에 300만 원이다. 근데 150만 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상화돼서 인상할 때는 150 기준이 아니라 원래 300만 원, 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 기준에서 5%를 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좋은 일 해줬는데 또 거기서 알아? 다른 법안들은 이런 어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서 기부하는 거면 기부하면 그것도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합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기부하는데 세금까지 많이 때려 박으면 그런 것도 다 법안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활성화하여 재난과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오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고 또 그게 여야가 동시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임차인들 또 임대인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걸 잘 참고를 하시고 분쟁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이메일이나 댓글로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좋은 방송으로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